북한에서는 여성이 제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네. 이제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다 갈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농촌 마을에 사는 친구들은 아버지 엄마가 농촌 사람이면 얘네도 대학을 갔다 와도 농촌 쪽으로 배치가 맞아요. 되는 아이고야. 거예요. 연평도 포사객이 분명히 났는데 북한하고 한국이 맞받아 쐈잖아요. 그렇죠. 쏘니까 우리 신랑이 그때 뭘 하냐면은 나는 전쟁 남은 징집해야 돼. 우리 부대는 원산 상륙하는 부대야. 너 원산에 어느 오빠 있다 그랬지? 우리 7번째 오빠 원산에 있어요. 야 그럼 난 너 오빠 죽이러 가야 되는 거야.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부소통 프로젝트 오 반갑습니다. 유부남으로 꽤 몇 년 살다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자 문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여자 한유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기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죠. 탈북미녀 5분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쁘다. 아우 고와요 고와. 네, 남한 가족 3분도 반갑습니다. 예, 권준호 목사이고요. 성경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자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딸의 아빠 오지현입니다. 자, 권준호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좀 얼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맞아.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녹화 끝나고 잠시 말씀 나눴는데 예. 사담이 너무 재밌어. 진짜. 말씀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많은 분이셔. 그래요? 오늘 좀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카메라 몇 대 끌까요? 유미 씨 오늘 저 어때요? 괜찮죠? 위에는 굉장히 간부스럽고요. 예? 밑에 바지가 예. 바지가요. 살짝 북한에서 뭐라면은 절약 바지라고 많이 하거든요. 절약 바지요? 네네네. 그게 뭐예요? 선이 모자라서 선을 절약을 해서 네,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검소한 분들이 입는 바지. 아니요. 없는 사람들, 검사하고 말고 없는 사람이. 오늘 사람들이 입는 거죠. 좀 가엽죠? 저도 네. 그렇지 네, 그냥 이거는 감자 두알. 해줬어, 나 불쌍해. 잠깐 씨 네. 정답 나왔습니다. 지금 유미 씨가 감자 두알. 감자 두알. 네. 왕감자 알감자. 몸은 다 이게 가려줘야 이게 부해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변화가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네요. 선아 씨, 뭐시여? 어떻게 라면 먹고 주무셨나요? 지가 보였어요?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녹화하기 전에 오늘하고 지하철 탔다가 네. 좀 황당하지만 기쁜 일을 당했어요. 뭐죠?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쫙 뛰어오더니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영어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러시아어를 전공했거든요.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를 잘 몰라. 이메일 보낼 때면 이렇게 거북이 타자를 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데 영어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I'm Korea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sorry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었는데도 그냥 외국 사람으로 취하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잠깐 아리숭해서 근데 저 옆에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타시던 지인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좋으시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얼굴은 성형해도 안 나온다. 그렇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하니까 진짜 이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런 이국적인 얼굴을 맞아요. 성형을 했는데 다 잘 안 나온대 이런 맞아요.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퀄리티 있는 얼굴. 네. 오늘도 이 무대에서 빛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나 개성 넘치고 유쾌한 분들과 오후 자유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만나볼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황당 규제입니다. 네. 풍성한 이야기가 기대되는 주제네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짜자잔. 오이 상실? 북한의 황당 규제.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 솔직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또 그거 말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규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네.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북한의 규제 뭐가 있는지 우리 공식 수다쟁이 지영 씨. 그냥 이제 북한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네. 이제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여행증 없이 기차를 타도 단속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자유인데 이런 일반적인 자유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차표가 있어도 그죠? 그렇지? 네. 이게 여행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통행증이라고 하는 여행증이 없이 뭐 기차를 타다든지 이렇게 하면 단속 많이 걸립니다. 모든 거를 통제하는구나. 아니 그러면은 예술인이 아니면은 머리가 길 경우에 그럼 묶어야 되는 건가요? 묶고 아니요, 다니면 묶으면 안 되고 저같이 이런 단발머리. 기르면 안 되니까. 길렀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어느 머리까지, 어깨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길러요. 근데 일반인이 여기까지 기르잖아요. 그러면 귀신 같다. 네, 내가 전문 맞아요. 예술인다는데 왜 자본주의 날라리식으로 머리를 이렇게 기르냐. 이렇게 풀지 못하게 하니까. 잘라버려요. 머리 길면 아 저 사람 예술인구나 그거 알겠네요. 네, 그런 사람들은 봐주거든요. 이 사람이 더 예술단에 있다. 그럼 이회수 선생님처럼 남자인데 이렇게 머리 기신 분이 당장 잡혀가서 그냥. 북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북한은. 아, 북한은 그런 머리 기른 스타일을- 남자가 없어요? 그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안 맞는. 저도 그럼 이제 수염 기른 남자는요? 아이 그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 같은데 남성에 대한 규제도 이렇게 많아요, 또 있네요. 남자들은. 세세하게. 그러네요. 나영 씨 또 뭐가 있나요? 저 불붙는 집안에서 내 새끼보다도 장군님 조상을 먼저 끄집어내와야 되는 규제. 맞아. 조난당한 배에서 가라앉게 생겼는데 빨리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그럼요. 선실에서 조상아 벗겨서 빌봉다리 여서 테프 붙여서 물이 안 들어가게 다 붙여놓고 내가 차고 떨어질 구멍대를 갖다가 조상한 데다가 달아서 바다에다 띄워놓고 선장은 가라앉는 배와 같이 가라앉아 죽어야 그게 정상인 나라예요. 그러지 살아나오면은 그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돼요. 남숙 씨 또 뭐가 있나요? 그 김정일 전용 열차가 6대가 있는데 그 열차가 움직일 때는 이 6대가 이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일반 사람들은 네. 그 차가 지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서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차 외, 그 열차 외에는 다른 차들이 움직일 수 없으며 사람도 움직일 수 없으며 네. 그러니까 막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바구니 10개 단계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6대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오늘 예를 들면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지나간다. 이러면 그 특별 열차 6대가 다 통과한 다음에도 6시간 이상 대피하다가 그다음에 풀렸다. 이러면 그때 이제 일반 열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심하네요. 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도 이동할 때 그 방탄 차량 똑같은 차량 3대 정도만 싹 지나가거든요. 맞아. 어디 앉았는지 모르게. 근데 기차 열량짜를 6대로 콱 쓰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그죠? 오바네 오바. 예. 영심 씨 또 뭐가 있어요? 김씨 일가의 이제 독재 정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3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급 사회는 빼놓을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좀 너무나도 이제 거기 북한에 있을 때 좀 억울하고 황당하고 그랬던 게,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유별나게 농촌과 노동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절반 딱 나눠서. 근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노동자다 보니까 우리는 노동자 마을에서 살아서 내 직업이 성장해서도 이제 노동자로 오는 거예요. 배치를 받게 되고. 근데 농촌 마을에 사는 친구들은 아버지 엄마가 농촌 사람이면 얘네도 대학을 갔다 와도 농촌 쪽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뭐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좀 스트레스 한마디로 받는 거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죄를 만약에 지었다. 예. 여기서 보면 큰 죄도 아닌데 북한에서는 그걸 연좌죄로 적용해가지고 3대로 대대로 이제 그걸 다
예, 누명을 씌워가지고 적용을 시켜갖고 막 뭐 수용소 보내고 처벌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개인만 그냥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본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자식들한테 부모들한테 무슨 그 영향이 있냐고요. 명식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천식이 죄를 졌어요. 네.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저희 네. 아버지도 처벌받고 제 아들도 당연하죠. 처벌받고. 아버지는 왜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자식을 정치범하고 행정일 때 좀 어쨌든 다른데 죄를 졌으면 그게 위아래가 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이러면 3대인데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처벌이 간다는 게 뭐냐? 부모는 자식을 교양을 잘못한 죄. 그것 때문에 같은 또 이렇게 그 아들이 전과자라 해서 그러니까 무슨 부모한테 뭐 적용이 되고. 김일성 초상화에다 막 수염 그리고 막 이런 거. 그거 정치적이죠. 그건 너무 내놔야 되는 지금 씨, 거예요. 나는 사실 수영 그림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살 떨리는 일인데. 네, 그거는 한번 생상도 그려봐야지. 못하는 일인 거예요. 반동이에요, 반동. 큰일 나요. 초점 이렇게 그려야지. 씨가 하는 말이 정치범을 넣고 하는 말인 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문제적이 정치범일 심한 때는 거고. 3대가 영향을 미치고 맞아요. 경제범일 때는 본인만 들어가서 10년 뭐 15년 아니 어찌됐든 정치범이면 우리나라 딱 그 사람만 그냥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요. 치는데 또 규제를 좀 들어보게. 황당한 규제. 주선아 씨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북한에는 출근을 할 때나 지역 시장에 갈 때도 이게 왼쪽 가슴에 초송화를 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옷이라는 게 대한민국처럼 매일매일 갈아입을 정도로 많지를 않아요. 저희는 옷을 한 번 입으면 한 줄 이상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딱 와서 남한 여성들이 옷을 매일 바꿔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한 여성은 칠면조다. 제가 이랬어요. 칠면조라는 게 하루에도 색깔이 7번을 바꿔도 예. 아, 예,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옆에 분들이 그런 거예요. 같은 옷을 입으면 외박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 그만큼 우리나라는 옷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옷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옷마다 이제 갈아입으려면 초성화를 이렇게 바꿔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사람이 그냥 바쁨에 출근하다 나면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가다 출근하면 벌써 큰 길에 노동자 귀찰 때랑 딱 서가지고 초성화 없는 사람들을 한쪽에다 세워놓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막 노동 현장에 데리고 나가 일을 시켜요. 아이고야.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시장에 나가잖아요. 아침에 시장에 그 까리배낭 있잖아요. 큰한 거 그거 메고 나가는데 그 까리배낭을 맸는데 그 앞가슴에다 초성화를 달아야 돼요. 시장 앞에 관리원이 떡 서서 있어요. 초성화가 있어야 들어를 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센터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시간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오래 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없이 막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가슴을 내리다 보는 거예요. 초성화 그게 아직도 인이 배겨가지고 그래서 그게 예 너무 정말 그럼 사장님 사진 딱 찍어가지고 거기 사장님 사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이 너무 싫고 참도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게요. 네. 목사님께서는 황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규제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난 6월에 그 북한에 관광 갔다가 윈비어라는 사람이 네, 죽었잖아요. 네. 그 선전물 하나 건드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정치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황당하지 않았나. 그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왜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오후 5시였나가 되면 애국가가 나오면서 길을 가다가 뭘 하다가 무조건 해야 돼요. 서가지고 맞아. 이렇게 나는 세대. 자랑스러운 태극기 세대.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초등학교 이제 끝나고 친구랑 그게 있었나? 싸움이 난 거예요. 야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막 싸우고 야막 멱살 잡고 있는데 나오는 거에서 야 진짜 아유 진짜 나는 자랑스러운 조국과 민족의 맞아. 이거 하고 다시 또 투닥투닥 했던 그런 있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은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있었어요. 나 여기서 재밌다. 이 개그맨들이 그래가지고 저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난치고 싶어서. 그냥 처음에 예전에 그 개성공단 열릴 때 한 번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개성공단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버스에서 이제 얘기해요. 뭐 어떤 거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 개그맨 장난치고 싶으니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그렇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위험하죠. 근데 이 개그맨들이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또 또 맞아. 쾌감 느끼잖아요. 뭔지 아시죠? 청개구리 같은 그런 면 맞아. 있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맞아. 복음 통일 대명 개그맨들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진짜 초상화에다 다 수염 그릴 거야.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정말 황당한 규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규제는 있나요? 예, 이제 그 대부분 북한의 규제들은 이제 서로를 경계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제들이라서 그
대부분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호 감시제라고 배웠는데 네.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네, 있어요. 서로 감시하게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아 비판하고 허상 비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함으로 해서 서로 또 이제 정말 감시해야 되고, 네가 나를 비판했어? 그래, 좋아. 다음엔 내가 또 너를 비판할 거야. 이렇게 또 그 친구를 또 경계하면서 그 친구가 뭘 잘못하나 또 지켜서 보고,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참 사람으로서 이게 서로를 비판한다라는 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렇죠. 예. 안 좋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예. 예. 아유. 비판 잘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항상 다른 사람 뭘 꼬투리 잡아야 잘못하는지. 돼. 빨리 비판하는. 김구라 씨나 이런 분들처럼. 여기서 비판 잘할 네. 것 같은 분은 송지영 씨랑 김나영 씨.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나는 당에 충성할 것 같고. 왜냐면 열의가 제가 넘치니까. 그렇죠. 제가 저런 분들한테 3명한테 당했거든요. 자신감이 바닥이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적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지영 씨나 나영 씨하면 똘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지영 씨, 진짜 이것만은 없어져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간단한 건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북한 노래가 됐던 러시아 노래가 됐던 대한민국 노래가 됐던 내가 흥이 나면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북한은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이게 북한에서 나온 조선노동당에서 나온 출처 있는 노래인가를 살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건넌 마을의 최진상 이 노래를 연변 노래인 줄 알고 그걸 이제 부르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누가 가서 쏜 거예요. 출처 없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저보고 계속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처 그 노래 출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이제 머리를 쓰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어떤 사람이 부르는데 내가 청음이 좋아서 빨리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출처를 못되게 나름의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어떤 노래인 줄 아느냐 이게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노래인데 이런 출처 없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망치게 하려는 뭐 장본인이 되고 싶냐 너 노동표 와서 6개월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깜빵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뭐 이렇게 하거든요. 노래 한 소절에. 네, 그래서 이 노래 하나를 불러도 북한에서는 혁명적이고 애국적이고 조국을 사랑하는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북한에서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규제들이 너무 창의적이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근원 하나님이신 어떻게 창의적인 이런 규제들을 네. 듣도 보도 못한 규제 어떻게 만든 작곡가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오겠네요. 작곡가 이렇게 작곡 잘하시는 분들 같은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 그거? 심하네요. 자, 명심 씨, 이건 진짜 없어야 된다. 사형을 하잖아요. 지금 뭐 어느 나라 가도 사실 이게 사형을 한다는 거는 없는 일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게 완전 공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사람 목숨에서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짐승도 길거리 고양이도 마음대로 못 죽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하물며 정말 하느님이 주신 그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것만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선아 씨가 알고 있는 이거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이동의 자유요. 그 사람이라는 게 막 어떻게 일상에만 떠들려 있겠어요. 막 어디로 날아가고 싶은데 북한에는 이제 꼭 내가 어디를 움직이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 맞아요. 출장 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증명서가 나와야 차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전에 가서 돈 내고 우리나라처럼 차표 떼는 거 아니에요. 여행 증명서를 같이 들이밀어야 차표가 나오고 그리고 국경을 비롯해서 평양 같은 데는 특별 구역이 돼가지고 거기는 또 빨간 줄을 2줄간 특별 증명서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신청을 하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시 2부, 도 2부 이렇게 걸쳐갖고 나오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뇌물을 거여야 빨리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제발 좀 그런 증명서 규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예. 사실 이동을 못 한다는 건 넓은 감옥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철창 동네에만 없는 있어야 감옥인 되니까. 거예요. 철창 없는 감옥이잖아요. 예.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이제 황당 규제에 대한 어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공개할게요. 하나, 둘, 짜자잔. 이게 뭐야? 남한에서 만난 그렇지. 맞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됐지만 북한에서 처음 오실 때는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 황당한 규제 뭐가 있었을지. 지영 씨. 이제 여기는 술 먹고 운전한 자들에게 이제 탁 들이대면서 부세하잖아요. 음주단속.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북한에도 뭐 이제 그 처벌상은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있지만 예. 북한은 또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저런 술을 안 먹고 운전하는 운전사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네, 그 술을 정도예요? 먹으면 더 쌩쌩 운전을 잘해요. 운전하는 분이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다가 앞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하고 이제 부딪혔는데 예. 나중에 이 사람이
사람이 100%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전거 탄 사람이 국민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랑 부딪혔다는 걸 이제 돼서 그분이 1년밖에 교화를 안 갔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뭐 말은 그래도 싫지 말아서 음주단속 같은 거는 북한이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게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람도 술 먹고 차도 술 먹고 알코올 먹고 둘 다 먹네요. 안 되죠. 그러게 네. 말이에요. 자, 명심 씨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자유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신랑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막 그거 하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이제 막 대통령을 이렇게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대통령이라고 세 글자 말해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앞에 이제 그 이름을 세 글자 하고 대통령님까지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내가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누가 하나 뭘 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학생 애들이 그 대통령들 이름을 약자를 영어만 따가지고 그죠. 예 부르는 거예요. 예. 북한 같으면은 네. 그랬다가는 그냥 그 즉시 네, 뭐 어디가, 완전 어디가. 예 네. 그냥 사살이거든요. 직결 이거는. 사살이에요. 와, 아까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같은 국가 원수잖아요. 예.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예.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그거는 필요해요. 용서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이에요. 아 진짜.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황당스러웠는데 거기다 저는 또 조금 이제 놀랐던 게 여성들에 대한 이런 성추행이나 그다음 성폭행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다 법적으로 보호해 주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뭐 성폭행이 일어났다 이러면 그거는 남자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가 잘못한 에이, 거고. 설마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여자한테 다 책임을 돌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 네가 처신을 잘못했고 결국에는 좋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에이.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디 가서 항소도 못하고 오히려 수치심을 가지고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아우, 다니고. 이갈려. 이가 막 그러니까 갈린다. 그런 것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나가면서도 여자한테 막 훌깃해도 여자가 오히려 큰 소리 쳐도 남자들이 찍소리 못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좋았던 규제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남한 규제 중에서 좋았던 거 있나요? 남숙 씨는요? 예, 그렇죠. 이제 모든 법이 국민에게 있다고 우리 이제 헌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모든 국민은 존엄 높은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정말 존엄 높은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이곳. 그러니까 북한에 없는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오직 그 수령, 당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살만한 데고 여기는 정말 그 한 개인의 그 삶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남한에서 생활하시면서 현재 남한에 좀 이런 규제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 나라도 비슷하지만 실력주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펙.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저희 탈북민들 경우에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녀도 여기 와서 그게 쓸모가 거의 없어요.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교육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탈북민들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이게 스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질은 있는 거예요. 소질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남한 분들하고 똑같이 하려면 이게 층계가 모자라요. 아. 네. 가방끈이 맞아요. 짧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예요. 물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내가 이 회사나 이 방송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 가능성을 더 좀 많이 보고서 사람을 뽑고 추천하는 좀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황당 규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토크 너무 재밌는데요. 네.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거든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잔. 오, 어이? 되게 추워. 회계랑 규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규율. 아마 네. 그랬다가 회개한 54. 창의적이야. 냉철한데요. 예리합니다. 네. 자, 회개한 경험 좀 나눠볼까요? 네, 나영 씨. 네, 제가 소프라노 찬양단이었거든요. 예,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9시 나가야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3시 예배 드리고 50단에서 또 한 바퀴 또 북한 애들 금방 온 애들 있으니까 같이 춤춰야지. 그러다 보니 6시 와요. 예. 9시간이 6시 오니까 이 남자가 북한 남자면 이해하는데 한국 남자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다는 거예요. 한국은 똑바로 주말에는 좀 놀라도 다니고 이래야 되지. 니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랑 또 말을 듣고 주의를
들쑥날쑥 빼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금방 나와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쓰지도 못한 돈들이 가득 내가 그냥 통장에 쌓여있던 돈들이 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 빼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픈 추억을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겪으면서 다시 거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예배도 안 드리고 빼먹고 이래서 하나님 나한테 줬던 밥통을 다 걷어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 때 이제 다시 남편을 끌고 제가 교회 나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올 것 같았는데 저도 사실 주일 성수를 거의 안 빠지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안 빠지고 아니면 다른 데 뭐 어떻게 사역관인데 참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들이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인생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맛집도 다니고 놀 때는 좋은데 저녁만 되면은 찝찝해요. 우리 북한에서 연구실 뭐 그 학습 안 갔듯이 아주 이 당생활 총알 빠져서 내 다음번에 가서 뭐 어떤 처벌받을 막 내 스스로 그런 죄책감에 예, 무게가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는데, 내가 찝찝한 거. 예,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맞아요, 과정인 맞아요. 거죠. 그게. 그렇군요. 예.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인기 좀 올라가고 방송 좀 많아지면서 주일날 스케줄 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오집사도 자두 씨도 경험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금요처럼 하면 되지 뭐 이런 그러다 마음으로.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어떤 미닝을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양심적인 어떤 그 죄책감이 생길 때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지켜내는 게 그죠? 무조건 옳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나연 씨 너무 좀 훌륭한 고백해 주셨고요. 자, 지영 씨는 어떤 회개의 추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이제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가서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이해되지만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친구가 저를 엄청 이제 힘들게 하더라고요. 말로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제 뒷소리를 없는 소리를 이만큼 보태서 하는 아이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적은 적으로 무찔러야지 해가지고 저도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얘기를 쫙 문자를 써가지고 독서를 써서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원에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해결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맨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들이대려가는데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 맞다 그 심정을 내고 지금 많이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친구한테 내가 해결했으니까 언젠가 이제 전화 통화 한번 하면 좋겠다. 지금 영상 편지 하신 거예요? 네, 하나 띄울까요? 카메라 보시고. 자, 그때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하시죠. 친구야, 그때는 하나원에서 금방 나와서 정말 내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나쁜 말을 하니까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났어. 너한테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다 이제 사라지고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가진 것 같으니까 우리 연락되면 연락 한번 했으면 좋겠다. 좋다. 좋아요. 진짜 회개의 모습이다. 너무 진솔하네요, 그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를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술하고 담배 문제예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제자 훈련 좀 깊이 있는 단계까지 전까지는 다 봐줘요. 근데 이제 단계가 깊어지면 이제 훈련을 좀 세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배우고 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근데 처음에는 이거 끊기 어려워요, 술, 담배도. 근데 이제 신앙이 아주 깊어지면 이게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성도들이 좀 지키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술, 담배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되게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다 하시는데 이게 유독 약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안 해요. 왜냐면 맛없어요. 저 맛없는 거 안 하거든요. 저는 맛있는 것만 먹어요. 사실 저는 고기 끊기가 더 힘들지 술, 담배를 끊는 건 저는 뭐 한 번도 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유독 약하신 분들을 보면서 그래. 약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 못 끊는 거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또 이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참 감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또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미녀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규율 중에 참 이거는 너무 지키기 어려웠어. 뭐 이런 얘기들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니 주께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저희는 아담의 후손인지라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정말 나의 생각과 이제 네. 행동 요하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우선 이제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봉사들에 또 잘 참여하고 우리가 또 봉사 좀 잘 못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다. 아, 홀리남숙. 예, 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성도 생활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 좋은 도구잖아요. 근데 이걸 잘 썰고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이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야 하고 비워버리면 아 이게 자유의지 참 나쁜 거 나에 따라서 내 태도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뭐 꼭 생겼으면 하는 규제, 그리고 사라졌으면 하는 규제,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3회째 현재 예. 어린이날 꿈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꿈축제요?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교회가 어린이날에 선물도 주고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런 축제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방법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광고를 한번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많이 오지 않을까. 돈은 뭐 교회에서 다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다 만났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들고요. 장학금을 많이 들으면서 광고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같이 교회 행사라는 거예요. 네. 교육부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장학금을 괜히 줬다. 아, 진짜. 근데 모든 초등학교를 제가 다 만났어요. 근데 하나같이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종교 편향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린이날 축제는 종교적 색채를 안 띠고 지역을 섬기겠다는 하나의 의도로 한 건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역인데도 그것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안타깝네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황당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신 우리 김나영 씨의 탈북 과정과 하나님 만나신 이야기를 짧게나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네. 97년도 4월 달에 항장에피서 대한민국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북한 다 뒤집어졌어요. 저 사람이 왜 갔니? 맞다, 이 나라 다 굶어 죽는다. 노동당 비서도 가지 않니? 야,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내 오빠들이 전방에 있고 조카들 나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리고 있다가 제가 정말 탈출할 수밖에 없은 게 우리 천국에서 이제 수송도중에 있는 군수물자에 손을 댄 애를 갖다가 시범으로 가서 총살을 하는 거예요. 수송도중에 있는 군수물자는 식량이든 무기든 다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옥수수를 내려다가 시범으로 잡혔는데 천국 안전부에서 사살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야, 이 나라 배급 안주 다 죽는데 저랬다고 또 생사람 또 죽이는구나. 난 죽이는 거 처음 봤으니까 다 죽고 다 죽이고 야, 모르겠다, 간다. 그래서 저도 그때 결심을 쉽게 한 게 처녀였잖아. 시집을 안 갔잖아요. 만약 시집 갔으면 못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비계마트에다 편지 딱 한 줄 써놓고 나온 거예요. 3일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동사무소에 가서 죽었다고 빼라, 호적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압록강 넘었는데 압록강 넘어서 이제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버티려고 보니까 중국말을 한 거 가지고 한국 사장님이 일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신발 공장이었는데 그 사장님 지금 제가 사는 저희 남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남편 만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굳이 남조선까지는 안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10년을 중국에서 제가 살았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았잖아요. 그 애가 딱 7살이 되니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예. 불법 체류자 금연하는 대국민 호적 조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빠져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 안 될 때라 남편이 홍콩으로 4박 5일 출장 나간 날에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도망가려고 내다 보니까 벌써 공장 정문으로 경찰차 다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냥 창문을 깨고 담장 넘어 정신없이 미친 것처럼 나왔는데 한참 제정신이 돌아온다 보니까 뒷주머니 중국 돈 80전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이제? 중국은 수배령 내리고 북한은 호적이 없고 내가 안 간다던 한국은 내절로 찾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80전 가지고 공동 전화해가지고 부록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 18일이 걸렸어요. 베트남 지나 캄보디아 대사관까지 들어오는 게 18일이 걸렸는데 그 18일 동안은 이 7살짜리 딸내미 데리고 정말 낮에는 정글에서 자고 밤이 되면 걸었어요. 감탄길이 빠지고 철조망에 넘어서 애는 여기 왼쪽 볼떡아지 찢어서 다 히트 뒤집어졌지. 아이고. 온갖 그냥 처참하게 다 돼서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가는 게 어디가 데려가냐면은 한참 가다가 다 왔다 그래 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리면 잡히니까 뒤에 있는 언니들 뭐 내리지 말라 그랬어. 내가 내려서 확인할 거다.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딱 섰는데 내 앞에 또 보니까 목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깃발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죽었구나.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야 여기 아이니 여기 어디니 말해라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 내리면 족쇄 찬다. 아니다. 나 아주 완전 언어까지 막 놀라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브로커 보고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이게 빨리 차 돌가라고. 그러니까 안 옳다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코리아라는 거는 이 명함장을 봤단 말이에요. 옳다니까. 아니다. 옳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 새끼 우리 팔아먹으려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칼을 뽑아 들었어요. 죽자. 너 우리 팔아먹으면 나 이 새끼대로 여기까지 너무 힘들게 왔을까?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이러니까 얘가 무서우니까 막 빵빵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경적을 울리니까 지나가던 자동차고 사람이고 다 우리 자동차 뒷다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북한 대사관 창문이 열리더니 이게 담배 꼬나물 북한 대사관 사람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일촉즉발과 같은 순간에 정말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냐면은 나는 10년 동안 여기다 칼 끌고 다니면서도 나는 기억한 적도 없어요. 맨날 마누라가 여기다가 달고 다니니까 우리 신랑이 한번 한국 갔다가 칼거리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갖다 줬어요. 마누라 중국 칼거리는 물 묻으면 녹이 쓰니까 이걸로 바꿔. 이거는 천만년 물이 묻어도 녹이 안 쓴다. 그래서 한국 칼거리로 바꿔서 달았는데 나는 그거 이 칼을 들고 지금 이 죽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칼거리에 이제 액세서리 하나 달랑달랑 하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장식품이. 근데 장식품이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된 장식품이 달린데 그 안에 자그마한 태극기 유리알이 딱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나라 사랑 우리나라 글자로 그 순간에 왜 그 태극기가 보입니까 내 눈에 이 칼을 들고 막 이러는데 이 태극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이놈아 여기로 가란디 왜 여기로 가니 여기로 가란 말이다 여기로. 그러니까 얘가 이거 보더니 나를 막 욕하고 막 캄보디아 운전사가요? 예, 막 욕하고 더니 통하니까. 차 끌고 가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셈 셌잖아요. 근데 이제 22개를 셌는데 차가 또 서요. 막 이러는데 내리라 그래. 이거 옳다고. 하긴 하래 나보고. 네. 그래서 또 내가 내리는 거죠. 다 앉아서라. 내리자마자 제가 네. 내 눈앞을 봤는데 눈앞에 철대문 같은 게 보이고 거기 무궁화꽃 모양 같은 게 보이고 거기에 대한민국 무슨 영사관이지 뭐 이런 써 있고. 금판 같은 예. 그걸 보는 순간에 뒤 돌아가서 내 딸만 그냥 이거 잡아디 끌고 그냥 왔어요. 언니들 오거나 말거나. 그래 가서 문 앞에 가서 열어라. 빨리 열어라. 왜 저기 북한 깃발 보이니까. 빨리 열어라는데 이제 얘가 이제 다 이제 전화해서 열고 우리는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문이 뻥 닫히는 순간에 거기서 우리 8명이 다 쓰러졌어. 정말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왔지 내 혼자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어디 와서 알았냐면은 캄보디아로 온 사람들 다 알아요. 신고식 가잖아요. 신고식 가면은 거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복음 선고하는데 돌아온 탕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난생 처음 그 노래를 처음 듣는 노래인데 어쩌면 저 가사가 18일 동안에 내가 오던 걸 그대로 다 만들어 놓은 가사인 거예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네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푹 하고 앉았는데 그냥 거기서 나 때문에 이 온 교회가 다 울음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내 인생에 최고로 힘들 때 만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배반할 수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범적으로 나는 사는 그런 자녀가 되겠다고 늘 결심을 다지는 겁니다.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황당 규제에 대해서 북한의 규제 또 남한의 규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함께 하신 미녀분들 어떠셨는지 오늘 명심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이제 저도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정말 남북한이 빨리 복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죄악들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겠는데 안 되는 게 조금 문제고요. 네. 예,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널리 알려주고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매번 느끼는 건데 방송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서 오늘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남한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예, 정말 진짜 프로뎀에서 자유케됨을 얻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정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함이라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먼저 오신 통일분들이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누구보다 앞장서 선포할 날이 빨리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말씀. 지현 씨 어땠어요? 그 뭐 나영 씨나 다른 북한 주민만큼의 큰 뭐 간증거리는 아니지만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간증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것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걸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항상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심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당 규제로 시작해서 많이 웃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마무리가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동적이죠. 너무 감사하고 탈북 선교 후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오지연 집사 말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느끼게 됐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멘. 또 남과 북이 주님의 규제 안에 매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그날, 복음 통일의 그날, 그리고 진정한 통일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티비의 귀한 캠페인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인데요. 네. 탈북민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가족의 마음도 전해주고요. 남한 정착도 지원하는 아주 소중한 캠페인입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거주 지역과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면 귀한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신청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 씨.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은퇴한 전도사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서 귀한 캠페인을 알게 돼서 신청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남북 한가족 맺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어요. 예, 라고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후 자유에는요, 다음 주 더 은혜 충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복음통일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자유! 고맙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뭐 이렇게. 북한이 아주 이제 사람 못 살 그런 인간 생지역이다. 북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이제 좀 오해가 되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민이 북한 인민들이구나. 우리 주변에는 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들만 있는데 왜 북한은 그 사이에 있으면서 혼자 저렇게 못 사는 나라를 만들고 인민을 저렇게 탄압하고 예수님도 못 믿게 만들고 정말 우리 고향에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북한 인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거듭나서 정말 복받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